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5장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지변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환에 대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변환을 우리가 이제 그 이산신호 처리에서 어떤 그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지변환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지변환의 여러 가지 주요 특성들이 있겠죠. 다음 3절에서는 역지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환이라고 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 변환이 있으면은 반드시 역변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변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DFT라든지 이런 것들도 FFT도 그렇고 모든 변환들이 역변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의 4절은 이런 지영역, 이제 변환하게 되면 영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역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서는 시스템을 표현하는 차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차분 방정식을 통해 차분 방정식과 이 지변환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차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이라든지 제어공학, 신호 시스템 이런 등에서 취급하는 연속 시스템의 어떤 신호 이런 시스템들은 모두 연속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연속 시스템의 신호 특성이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그 차수가 높아질수록 해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푸는 어떤 방법으로서 변환을 하나 적용을 합니다. 그때 적용하는 변환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간 영역의 어떤 정보를 S 영역, 즉 라플라스 영역입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 영역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시간 영역에서 미분 방정식이었지만은 이 라플라스 변환 후의 S 영역에서는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대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시스템 특성을 해석하거나 이 대수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근에 대해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산 신호 시스템에서도 신호 특성은 우리가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 지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시간 영역을 지 영역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차분 방정식을, 다시 말하면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차분 방정식을 지 영역에서의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대수 방정식을 사용해서 신호의 특성을 해석하거나 대수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근에 대해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차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과 지 변환이라는 것은 연속 시스템과 이산 시스템의 신호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영역 변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 지 변환을 사용해서 어떤 신호의 특성을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호나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 변환이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 변환은 이산 시스템의 신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을 다시 말해 시간 영역이 이제 입력 신호, 이산 신호 XN이 되겠죠. 새로운 어떤 다른 새로운 지 영역, 그래서 이걸 이제 X
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N과 XG 시간 영역이고 이것은 G 영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G 영역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며 시간 영역에서의 차분방정식, 즉 여기서는 시간 영역에서 차분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을 G 영역에서는 이제 대수방정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G 영역에서 신호 해석을 손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변환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산 시퀀스 XN의 G 변환은 식 5-1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양방향 G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wo-sided G 트랜스폼인데, 여러분 0을 중심으로 이제 양의 방향 쪽에 신호들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오른편 방향 G 변환. 그다음에 왼쪽 편에 신호들이 있으면은 왼편 방향 G 변환. 이쪽 양쪽이 다 있으면 양방향 G 변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시그마 n 이퀄 0에서부터 이 n 무한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편 방향 G 변환이 될 것이고, 시그마가 n 이퀄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왼편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취급이 되게 되면은 양방향 G 변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 변환 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XG, XN에 대해서 G 변환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양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니까 G의 마이너스 N승이 곱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G는 복소 변수입니다. 복소수로 구성되는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베리어블인데요. 이 G 변환의 정의식은 G의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다시 보면 G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N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한 항은 샘플 값 이 XN하고 그다음에 G의 마이너스 N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들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의 이 G 변환 식을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G는 n이 0일 때는 X0, 그죠? XN, X0가 되겠죠. X0의 G의 0승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n이 이제 1일 때, n이 1일 때는 X1이 되고 G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G의 플러스 1승이 되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G의 플러스승이 되고,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G의 마이너스승이 되고, 여기가 이제 0인 지점이고 원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산 시퀀스 XN을 표현할 때 이런 단위 임펄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보면 n 이퀄 0일 때, n 이퀄 0일 때의 크기 x0 여기에다가 델타 n, 그죠? 델타 n이라는 것은 n 0일 때 1인 값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n이 1일 때의 크기, n이 1일 때의 크기와 그 다음에 하나 델타 n에서 하나 딜레이 된 거, 그죠? 그 n이 1지점이잖아요. 역시 크기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의 크기와 그때의 임펄스, 그죠? 임펄스 이렇게 곱으로 우리가 쭉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식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x0, g0, x0의 델타 1 이랬잖아요. 근데 x1의 g1, x0, x1은 똑같다, 그죠? 근데 이게 g의 마이너스 1성, g의 0성이죠. 이거는 xn으로 보면은 델타 n이 되고 델타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g 영역에서 g의 마이너스 1성이 곱해진다는 것은, 그죠? g의 마이너스 1 곱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xn에서 보면은 이 임펄스 함수가, 단위 임펄스 함수가 하나 딜레이 된 거죠. 그죠? 딜레이가 하나 일어난 거죠. 이 딜레이가 하나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g 영역에서 g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져서 g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은 델타 n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xn에서는 이와 똑같으니까 여기서 또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두 번의 딜레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그럼 딜레이가 아니라 프로시드죠.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형태.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은 그래서 xg와 xn의 두 식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은 g 영역에서 이제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델타 n-1로 단위 시간만큼의 지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관계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입력 신호 우리가 xn을 알면은 그죠? xn을 알면은 xg도 바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이 xg 변환이 대단히 중요한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g 변환한 xg가 존재하는 g의 값들이 있겠죠. 그런 g의 값들의 영역을 우리가 수렴 영역 이렇게 ROC라고 그러고 Region of Convergence에 해서 수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g의 크기, 이 g 값들의 이 크기는 또 이제 음이 아닌 수, 크기는 음이 아닌 수 RA와 RB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범위. 이건 좀 이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이 G 영역의 변환도 우리가 앞에서 DFT나 DTFT 변환수 마찬가지였죠.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위원을 통해서 원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원의 이 반경이 이제 RA 또는 또는 RB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가 됩니다. 그죠? G 크기를 가지는 앞서 우리가 G는 복소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의 E의 J의 오메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회전 운동에 관계된 화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라는 변수와 ROC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복소 변수 G는 G 이퀄 G의 크기에 대해서 E의 J세타로 주어지는 이 복소 주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G는 이 G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실수 레디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레디언 주파수. 자, 그러면 이제 ROC는 이 수렴 영역이라는 것은 크기 G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그 모양은 이제 다음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종의 링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경 RA는 0과 같아질 수 있고 반경 B는 무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RA면은 점점 이 반경이 작아져서 0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과 같아질 수 있고 RB도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또 RA나 RB 또한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점점 이온이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바깥원이 RB 바깥원의 반경, 안쪽 원의 반경을 RA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B가 이런 경우는 RB가 RA보다 크게 되면은 이런 링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좀 잘못됐습니다. RB가 RA보다 작을 때, RB가 RA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바깥원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 원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서로 이런 교차 영역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공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늘 스페이스에서 빈 공간이 되고 이때는 G 변환이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성으로는 함수가 G가 1입니다. 이 G 함수의 크기가 1일 때 이 얘기는 이제 단위원이 되겠죠. G 평면에서 반경이 1인 단위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ROC가 단위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단위원을 포함한 어떤 ROC가
예를 들어서 단위원이 요 안에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단위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이 xg를 우리가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예제 5의 1, 예제 5의 2, 예제 5의 3을 통해서 이 ROC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RB가 RA보다 적을 때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5의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퀀스 x1n이 an성에 대해서 un 이렇게 이제 스텝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텝 함수에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이런 an성 되는 스텝 유니트 스텝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a는 이제 양수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ROC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렇게 되면 x1n이라는 것은 단위 스텝 함수 un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단위 스텝 함수는 이제 n이 0보다 크고 작은 것에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정된다고 보면은 이제 오른편 방향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n을 얘기할 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음의 순서에서는 값이 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런 시퀀스라고 우리 오른편 방향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읽을 때 시퀀스 x1의 g 변환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 식에서 x1g는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an의 g의 마이너스 n성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xn이잖아요. x1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의 g의 마이너스 n성이니까 g분의 a n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g분의 a의 크기가 이제 1보다 적으면은 이 점점 작은 값으로 되겠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은 값으로 합쳐질 거니까 결국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등비수열 이제 등차수열이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타내고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a가 g보다도 적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 g가 a의 반경보다도 큰 경우 영역 자체가 g 영역이 반경 a인 원보다도 큰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때 ROC 수렴 영역이라는 것은 이 수렴 영역은 a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적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으로 보면은 g 영역은 여기가 이제 반경이 a인 이런 원에 대해서 더 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바깥 영역이 되겠죠. 이런 바깥 영역으로 주어지는 ROC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갖다가 AG분의 BG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G는 BG가 되고요. BG는 이제 G는 이제 분자 다항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AG, 용으로 G-A도 역시 분모 다항식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BG의 근, 다시 말해 요 위에 이 BG로부터 근을 구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0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지금 이 정의에서는 1차식이죠. 하지만 이제 이 이제 G 제곱도 있을 수 있고 3체 제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항식이 되겠죠. 분모도 역시 다항식이죠. 그러면 이 근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G가 0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하나만 나오죠. 그죠? 근이 바로 찾아졌죠. 이 경우는 G에 마이너스 A가 0 이래 되니까 이때 근은 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근이 바로 찾아질 수 있고 2차, 3차, 4차 해서 이제
고차 다항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g를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특분한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bg의 근이 이 g의 근이라는 것은 g 이퀄 제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0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근, 분모 다항식의 근은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분모가 0이 되면은 이 식 자체가 0이 되죠. 그죠? 분모가 어떤 값이 어떻든 분부자가 0이 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0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만약에 g를 a로 두게 되면은 0이 되죠. 이 경우는 그죠?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시스템 함수 이 x1g는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x1g는 원점인 g 이퀄 0에 0점이 있고, g 이퀄 0인 지점에 0점이 있고, g 이퀄 a에 하나의 극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회전 운동으로 생각하고 g 영역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g 이퀄 0라는 것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0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가 a, 즉 반경이 이게 a란 말이죠. g가 a인 지점에 하나의 극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0점 하나 있고 극점이 있는 이런 형태의 다시 말하면 근이 이렇게 이 분자근과 이 분모근이죠. 이렇게 영역에 있다는 이게 이제 g 영역이죠. g 영역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점 그래서 0점 극점과 0점이 구해지면 그걸 통해서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폴지로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극점 0점 다이그램인데요. 이걸 뭐 0점 극점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영어 표기대로 하면은 극점 0점 다이그램 되겠죠. 그 조금 전에 우리가 g-a분의 g였으니까 분자를 제로로 놓았을 때 g 이퀄 제로 되니까 g 이퀄 제로인 지점에 0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0점은 우리가 0점은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제로로 놓게 되면은 g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g가 a인 지점, 요 길이가 a죠. a인 원, 다시 말하면 a의 원상이죠. 여기에 극점이 있는 겁니다. 극점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화살의 꼬리 지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런 영역, 다시 말하면 a보다 즉 이 g가 a보다 큰 영역에서 수렴을 하고, 그죠? 그리고 무한대보다는 적은 이 영역에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겠죠. 무한대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2n이 마이너스 bn의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때 단위 스텝 함수 u의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0을 놓게 되면은 n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이제 이 신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축을 보면 n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이 왼쪽 방향으로 시퀀스가 존재하는 이런 스텝 시퀀스가 존재하는 이런 신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편 방향 시퀀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eft side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g 변화를 우리가 해보면 x2g는 bn이 이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bn의 g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또 요거는 이제 g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역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b분의 g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였는데 1에서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겠죠. 시그마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n이 1부터 무한대니까 n이 0부터 무한대로 바꿔줍니다. 1부터 무한대를 0부터 무한대로 바꿔주게 되면은 n이 여기서 n이 0일 때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n이 0일 때는 뭡니까? b의 g승의 g의 0승은 1이니까 다시 말하면 1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죠? 요렇게 요것은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주면은 요것만 남으니까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요거를 다시 또 이렇게 변화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b분의 g의 n승이죠. 그죠? b분의 g가 다시 말하면 g가 b보다도 적다면 이런 뜻이죠. 이 얘기는 단위원이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원의 반경이 b고 그죠? 이 g 영역이 b보다도 적은 영역에 다시 말하면 내부죠. 그죠? 내부 영역. 이 내부 영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2g의 ROC는 반경이 b인 원의 안쪽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ROC2와 극점역점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경이 b인 원보다도 적은 영역 이렇게 되죠. 앞에서 똑같이 또 원점에 g equal 0인 지점에 이제 0점이 되게 하고 있고 g가 b인 지점에 반경이 b인 지점이고 그 영역이고 그보다 안쪽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g가 b보다 적은 영역 요 영역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시퀀스 X3에는 앞에서 우리가 오른 방향 시퀀스, 그 다음에 왼번 방향 시퀀스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되니까 양방향이죠. 그죠? 양방향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그럼 ROC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양방향 시퀀스니까 X3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G가 이제 A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G가 B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ROC1과 ROC2의 이 교집합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A분의 G 플러스 G-B분의 G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둘을 합쳤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ROC 영역은 교집합 이렇게 둘의 특성은 식은 합해지지만 ROC는 교집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OC는 이 GAG가 B 하는 요 영역에 따라서 이제 ROC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여기 이 경우죠. A가 바깥에 있고 B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오해사의 A처럼 ROC1과 ROC2의 교집합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죠? B가 이제 지금 이 두 조건이면은 이걸 우리가 같이 쓰게 되면은 G는 B보다 적고 A보다 크니까 B가 A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가 되죠. 그죠? B가 A보다 큰 경우. 근데 이 G 영역이 요 두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링의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링의 형태로 될 것이고 이 경우는 이 링을 뺀 나머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X3G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X3G가 존재하면서 ROC가 링 형태의 내부 영역에 존재하게 된다. 이 내부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ROC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ROC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렴 영역 ROC는 수렴 조건이 크기 G 이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원으로 경계를 이루게 된다. 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제 1에서 시퀀스 X1은 S1과 같은 이제 오른편 방향 시퀀스죠. 이때는 n이 n0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0의 값을 가지는 시퀀스가 되겠죠. 그죠? 오른편 방향 시퀀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지점 n0보다 적은 것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적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편 방향 시퀀스에 대한 ROC는 항상 반경이 RA인 원의 바깥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이렇게 이제 G 영역에서 ROC가
ROC가 오른편 방향 시퀀스일 경우에 인과적이 되고 오른편 방향 시퀀스에 대한 ROC는 항상 반경 R의 이 바깥원 이렇게 되고요. 예제 3에서 보면은 X2에는 왼편 방향 시퀀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OC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래서 ROC는 이제 항상 반경이 RB인 원의 안쪽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두 식을 이제 합쳐놓은 경우, 다시 말하면 양방향 시퀀스죠. 양방향 시퀀스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링 모양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 영역이 이제 수립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OC의 경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G 영역에서 이 예를 들어서 A를 합시다. 그럼 이때 이 경계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계면에서는 ROC 이제 영역 내에서는 ROC 영역 내에서는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ROC의 이제 극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원주, 이 원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 극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산 신호 처리에서는 거의 모든 이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신호는 인과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인간적이면 무조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이 ROC는 2번의 경우에 해당한다. 앞에서 우리가 2번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2번 경우는 뭐냐? 여기 이제 오른 방향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인과적 시퀀스가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산 신호의 해석을 우리가 하면서 주로 G 평면에서 G가 1보다 같은 이라고 같은 경우의 단위원을 경계로 극점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림 5에서는 XG의 극점 위치와 이산 신호 XN의 방향의 위치를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이래서 이제 극점이 이 단위원 여기는 1입니다, 그죠? G가 1인 원이죠. 원 내부에 있으면서 극점이 내부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0에서부터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G평면에서 왼편 좌평면, 왼편 그러니까 왼편 반쪽 평면이죠.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 반복되면서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XN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G평면인데 이때 이 가위표가 그 원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XN이 0보다 이제 UN이 되죠. UN이 되겠습니다. 단위 스텝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이런 신호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1 지점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번갈아 가겠죠. 이렇게 1 마이너스 1이 번갈아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양방향 스텝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극점이 단위원을 벗어났습니다. 단위원을 벗어나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단위원을 벗어나는데 허수축을 중심으로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을 번갈아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m-1 제로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1사분면과 4사분면 두 개 있으면은 점점 감소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평면에 이제 이렇게 둘이 있으면 단위 원상에 있게 되면은 크기가 1이면서
이렇게 사인 형태의 파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점 두 개가 있는데 단위원의 바깥쪽에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이렇게 형태를 완전히 확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단위원 상에 있으면은 수렴하고 단위원 상에 있어서는 이제 수렴은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제 안정되지 않죠. 어느 순간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약간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X의 어떤 흔들림에 약간의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이제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가 이제 안정적이죠. 이때가 안정적이고 이때는 완전 언스테이블 그죠? 언스테이블이고 이때는 파시블한 거죠. 언스테이블 하겠죠. 파시블 언스테이블 가능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얘기하면은 이산 신호가 이런 형태 같으면 극점들이 이 단위원 안에 있고 또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은 극점들이 이 단위원 상에 있고 이렇게 발산하게 하는 XN이면은 단위원의 외부에 이런 극점들이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로 이 대칭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G 변환의 주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DTFT라든지 DFT라든지 이런 모든 변환들에는 그죠? 변환들은 변환 자체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혜 변환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선형성을 볼 수 있는데요. 두 신호를 합쳐서 지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지혜 변환을 더한 것과 같죠. 그러면서 이 ROC는 교집합으로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이동성을 볼 수 있는데 샘플이 이동될 때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동되게 되면은 이렇게 딜레이 여기가 붙게 되죠, 그죠? G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 이동된 만큼의 이 G 함수, 지수가 지수 변수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딜레이 N0만큼 딜레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ROC는 똑같은 이때는 이제 단순히 이동된 거니까 그대로 ROC 영역은 동일한 ROC 영역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이동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시프팅이 되겠습니다. XN에 대해서 이제 A의 N승배 되는 신호를 우리가 G 변환을 하게 되면은 XG의 A분의 G 이렇게 해서 이 G 영역의 주파수 자체가 어떤 A에 의해서 이동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시프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돼 가지고 이때도 이제 ROC는 그냥 그대로 되고 반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falling 되는 거. 그럼 XN이 X-N 이제 좌우로 이렇게 양방향과 음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은 것이죠. 반전됐을 때는 XG는 G의 G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반전된 ROC 예를 들어 ROC가 이 바깥 영역이 있는데 이게 반전되면은 안쪽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소 공역성,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인데 이때 XN의 컨주게이션을 넣게 되면은 XG의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X 전체의 컨주게이션 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미분성이라는 것은 N의 XN을 G 변환을 하게 되면은 N의 XN을 G 변환하게 되면은 이 N의 이제 DG의 DXG G 변환하면은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서 마이너스 G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미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두 입력 신호를 곱해가지고 G 변환을 하게 되면 이때 ROC는 ROC X1과 반전된 X2의 반전 ROC와 서로 교집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G 변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 변환의 특성 중에
G변환도 컨볼루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특성을 살펴보면은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G 영역에서는 곱셈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DDFT나 이런 변환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컨볼루션 특성을 가진다. 즉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G 영역에서는 G 함수의 즉 시스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ROC 영역은 두 ROC 영역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퀀스 XN을 G 변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이제 일반적인 표가 있고 그다음에 공통 G 변환표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프로그램을 하면은 손쉽게 G 변환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변환을 위한 공통 G 변환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자, 델타에는 G 변환은 1, U에는 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요건 이제 오른편 방향이죠. 이건 왼편 방향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의 n승의 U에는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봤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표를 활용하면은 G 변환을 이제 손쉽게 할 수가 있고 또 G의 역변환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서 G 변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XG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역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역변환과 변환과 역변환을 할 수 있는 G 변환과 G 역변환을 할 수 있는 있게 해주는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해주는 이 G 변환 공통 G 변환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손쉽게 G 변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 5회사에 보면은 G 변환의 두 개가 있습니다. X1G, X2G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시퀀스 X3N을 구하라. 이로부터 이제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X3G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XN을 구하고 먼저 구하고 이게 없으면은 그냥 XG 구하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두 개 곱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컨볼루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X3N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 영역에서의 두 시스템 함수의 곱셈은 시간 영역에서는 두 관련 시퀀스의 컨볼루션으로 대응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X1G가 구해주고 X2G 구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G 변화를 제일 처음 얘기할 때 G 변환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서 G 변환과 그 다음에 이 XN 이산신호 이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델타가 즉 이제 임펄스 함수가 하나 딜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승은 델타의 n-1 요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G-1이니까 이거는 딜레이 하나 된 거, 이건 두 개 된 거죠. 이건 G에 이제 0이 될 거니까 여기가 0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여기가 0점이죠. 그죠? 3인 지점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개수들만 따오면 G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의 n-1이었죠. 그죠? 요거는 델타의 n-2와 같이 대응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델타의 n-3과
대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1g가 있으면 이 x1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다음 x2g를 여기서 보게 되면은 x2n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3n이라는 것은 이 두를 컨볼루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런 다음에 g 변환하면은 역시 x3g가 여기서 결정되어져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g와 x2g로부터 x1n과 x2n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개수들만 모으고 시작점이 여기 있고 x2n도 개수들만 모으고 또 시작점이 여기 있죠. 이 다 x1g에서 왔죠. 이것도 x2g에서 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식을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3이죠. 이 길이는 4고 그죠? 그럼 합치면 7이고 7에서 1 빼면 통합된 길이가 되죠. 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 3, 4, 3, 4, 5, 6을 곱하면 2에 3을 먼저 가지고서 6, 9, 12 그죠? 그 다음에 4를 가져가면은 8, 12, 16 그죠? 이런 식으로 5를 가져가면 10, 15, 20 그 다음에 6을 가지고 되면 12, 18, 14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수가 구해져 있으니까 바로 또 이 xg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 자리가 g의 마이너스 1자리, g의 마이너스 2자리, g의 마이너스 3자리, g의 마이너스 4, g의 마이너스 5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로 x3g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함수들 중에서 np.numpy에 컨발버라는 함수가 주어진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들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x1에 1, 3, 4 넣고 x2는 3, 4, 5, 6 넣고 np.convolver 두 개를 컨발버해서 x3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이 값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쨌든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제 5의 5를 보면은 이번에는 앞에서 동일한데요. x1g가 있고 x2g가 구해졌는데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으로 시퀀스 x3n을 구하고 이로부터 이것을 결정해 보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일한 이 문제인데요. 푸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제 원점이 다르죠, 그죠? 원점이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에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여기서는 2와 3 자리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 시퀀스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때 두 신호의 컨볼루션에 그때 컨볼루션하는 그 중심에서의 연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2와 3이 그죠? 2와 3이고 그러니까 여기 1, 2, 3에 이렇게 두 개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0점이 두 번째 있죠. 이 두 번째 시퀀스에 대해서는 0점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 3은 6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고 두 개를 더하면 이제 5가 되고 빼기 1 나면 4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네 번째 지점에 0점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0점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 결과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산 방법은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3n으로부터 이번에는 x3 이제 3, 2, 1 0, 1, 2 이렇게 되니까 x3n으로부터 우리가
x3g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xg 구할 수 있죠. 그럼 nb 컬번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써보면은 결과 이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는데 두 시퀀스의 컨볼루션 결과 시퀀스를 알고 있을 때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디컨발브 함수를 사용하면은 컨볼루션 전의 시퀀스를 구할 수. 그러니까 컨볼루션 결과가 나왔으면은 SG가 나왔으면은 이 XG로부터 XN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시그널 점 디컨발브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3, x2 주어지고 디컨발브, 그죠? x3, x1 주어지고 디컨발브 하게 되면 이런 프린트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컨발브에 앞에서 했던 거 빌려와가지고 그대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x1에는 이렇고 x2에는 이렇고 자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해서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있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x1은 여기가 원점, x2는 여기가 원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x3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변환 특성, 그 다음에 공동 지변환표를 사용해서 다음 시퀀스의 지변환을 한번 결정해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x에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코사인 함수가 있는 이런 신호죠. 그래서 여기 n-2, n-2, n-2 모두 n-2죠. 이 얘기는 n이 n-2니까 이게 두 번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요 특성 중에서 지변환의 주요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샘플 이동 특성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제식은 이제 그래서 이 식은 즉 이 식 요 n-2를 갖다 n으로 다 바꾼 이 식을 이 xn을 이만큼 이동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동 시프트 특성에다가 넣게 되면 xg는 g의 xn의 g인데 이때 이제 수식을 두고 이게 n에 여기 이제 n-2잖아요. 2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g의 마이너스 2승 g의 마이너스 2승 여기 이제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식이 이제 G 안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xn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은 미분 특성이 있습니다. 그 미분 특성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앞에서 이제 특성식을 참고, 이거는 특성식, 그죠? 특성식 참고하고,
특성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공통지 변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이런 형태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지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공식을 넣어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려지고 또 이것을 정리하면 또 이런 식으로 풀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를 다시 또 요게 이제 DG분의 이 G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 G까지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G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식 미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G, G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다. G-1, 2, 3까지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제 5의 6분에서 이제 이 G 변환 특성과 공통 G 변환표를 사용해 가지고 이 XN이라고 하는 시퀀서의 G 변환, 즉 X G를 우리가 이제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XG를 우리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XG가 제대로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XG가 구해졌으니까 이거를 역변환을 해서 XN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역변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시그널 이제 함수를 중에서 l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lFilter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XG로부터 XN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가 8개인 그런 이제 8개만 구하면 되죠. XN에서. 이렇게 구한 XN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XN의 식이 주어졌잖아요. 그 XN 식에서 n = 2s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위 스텝 신호를 인가해서 직접 XN을 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n을 8개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이 직접 이 XN 식으로부터 직접 구한 8개의 이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XG로부터 역변환을 통해 가지고 시그널 l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역변환을 통해서 구한 XN에서 8개를 구해서 한 거하고 이 두 개가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제대로 이 이제 그 변환식과 이제 변환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이 최종 G 함수가 이제 변환 함수가 이제 제대로 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XN이 일치한다면 위에 수관 XG는 올바르게 구해진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펄스 시퀀스가 임펄스 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위 스텝이네요. 스텝이 아니고 스텝 발생 함수, 스텝 시퀀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거를 이제 챕터 5의 모듈 파일에 이제 넣어서 이제 일단 이 모듈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모듈 5의 파일 안에 이제 인풋 시퀀스 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스텝 시퀀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예제했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잡타 05의 ex06.py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numpy as np 그 다음에 from chapter 5 모듈 import 돼 있죠. 그래서 모듈 chapter 05 모듈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빠졌는데 앞에서 이제 다른 예제들을 실행하다 보면은 이미 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이제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이래 될 때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from 해서 scipy import에서 시그널 함수들을 불러 쓰겠다 하는 이것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rom scipy import signal 이걸 이제 넣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xg로부터 xn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시그널.l 필터 함수거든요. 이 필터 함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xg의 분모 분자 개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제 분모 개수, 그 다음에 분자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n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임펄스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펄스 함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 L 필터에 보면은 xg의 분모와 분자 개수 어레이를 넣고 그 다음에 델타 함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델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풋 시크 함수를 쓰면은 만들어지죠. 0에서 7까지 중에서 n 이퀄 0일 때, 즉 0에서 7 중에서 n 이퀄 0일 때 이렇게 1인 이런 임펄스가 있는 이런 신호를 이제 넣는다는 거죠.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를 만들어서 여기 델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x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주어진 x식이 있잖아요. 문제준에서 그 식에다가 그 식이 이 식이죠. 이 식에다가 이때 이제 이 여기에다가 그 이제 n하고 순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s라는 것은 이제 스텝 시퀀스죠. 이게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u에 un에 관계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식에서 그래서 이제 스텝 시퀀스에서 0부터 7에서 2부터 0부터 7 사이에 0부터 7 사이에 있는데 요 2부터 1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스텝 시퀀스가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s를 넣어서 만들어진 x. 그래서 요 x가 또 프린트 해보고 이렇게 해서 원래 식에서 원래 식에 대해서 스텝 시퀀스를 넣어 가지고 그 출력을 구한 그 중에서 8개. 그다음 요거는 이제 xg로부터 역으로 역변환을 해서 만드는 xn으로부터 8개 데이터 구해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출력한 이 두 개가 값이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제 구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임펄스는 이제 이런 임펄스를 넣었더니 xn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텝 UN2 여기 원래 식에다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래 식에 곱해서 xn을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이 xg xg 최종 이 xg 이것이 제대로 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구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지위 변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위한 공통 지위 변환표 이걸 사용하면 제대로 이 지위 변환을 구할 수가 있다. 제대로 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